나이 60을 넘어서니 정말 많은 것이 보여. 우리는 젊을 때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 나이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 아닐까. 난 지난 35년을 한 남자 곁에서 살아왔어. 그 남자는 내 남편이고 우리는 함께 자식도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손주들도 안았고 모든 것을 나누어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정말 이상하게도 혼자라는 것이야. 남편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 혼자라고 느껴. 이게 뭐 하는 소리인가 싶겠지만 진짜야. 진짜 정말 혼자인 거야. 어제 일을 말해줄게. 아침 6시 반. 나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아침에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아. 밥에 계란찜과 미역국. 이게 남편의 아침 식단이야. 변하지 않아. 30년을 이 메뉴 그대로야. 내가 계란을 깨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있을 때 문득 떠올랐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를 말이야. 그때는 정말 달랐어. 정말 달랐어. 그때는 남편이 내가 뭘 만드는지 부엌에서 자꾸만 물었어. 뭐 만들어? 뭐 해?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었어. 나는 그때 그 말들이 정말 좋았어. 내 남편이 나를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내 생활에 참여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남편과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웃고 농담을 던지고 남편이 나를 안아주고 뺨에 키스를 했어. 그때는 정말 세상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 남편이 나를 들어 올렸어. 팔 힘이 좋아서. 그리고 웃으면서 날 돌렸어. 부엌은 작았지만 우리에겐 세상 전체였어.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부엌에 와도 아무 말이 없어. 나를 보지 않아. 그냥 커피잔을 들어가기만 해. 때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아. 내가 손에 고기를 들고 있어도 남편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나가. 마치 나는 공기인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자꾸 눈물이 나. 정말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계란찜을 만들면서 나는 눈물을 흘려. 누구도 모르게,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계란의 흰자가 하얗게 익어가는데 내 눈물도 함께 떨어져. 부엌의 타일, 바닥에 계란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나는 남편을 불렀어. 여보, 계란찜 거의 다 되니까 밥 먹으러 나와. 이렇게 말했어.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 아침 뉴스를 보는 거지. 그는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바로 나오지 않았어. 2분, 몇 분을 더 보다가 나왔어. 그리고 밥상 앞에 앉았어.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밤새 준비한 밥상을 보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았어. 마치 밥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철렁했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내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으로 계란을 깨고 국을 끓이고 밥을 퍼서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은 그냥 앉기만 해. 고마워한다는 한마디도 없이. 내가 뭘 했는지 묻지도 않고. 남편의 눈에 나는 보이지 않는 건가? 내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건가? 나는 밥상 맞은편에 앉았어. 남편과 마주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봤어. 우리가 결혼했을 때부터 함께 본 그 얼굴. 하지만 지금 남편의 얼굴에는 내가 예전에 알던 표정이 없어. 그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없고 따뜻함도 없어. 그냥 무표정이야. 밥을 먹으면서도 무표정이고, 국을 마셔도 무표정이고, 숟가락을 놓아도 무표정이야.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남편도 나이를 먹은 거겠지. 남편도 60년을 살다 보니 지쳐 있는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걸 알고 있어도 외로워. 내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외로워. 밥을 먹으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여보, 어제 동네 병원에서 만난 이웃김 여사 얘기 있잖아. 그 사람 남편이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자기 아내를 위해 안경을 새로 맞춰줬대. 안경 맞추면서 아내가 어떤 스타일이 더 이뻐 보이는지 물어봤대고, 자기 아내의 얼굴에 뭐가 잘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챙기는 남편이 있다고. 그 여사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 나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면서 계속 말했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 여사가 내게 말한 거. 자기 남편이 안경점에서 뭐라고 했는지, 자기 아내가 어떤 안경이 더 이쁜지를 묻는다는 거, 그렇게 챙겨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난 우리 딸 얘기도 꺼냈어. 우리 딸이 이번 달에 내 생일을 챙겨주고 싶다고 했는데, 딸이 엄마에게 뭘 해줄지 자꾸만 묻더라고. 그때 남편도 함께 생각해주면 어떨까? 우리 아들한테도 엄마 생일 선물 같이 생각해보자고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돌려서 말했어.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큰 게 아니었어. 그냥 남편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거였어. 내 생일을 챙겨주는 걸 함께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 정말 그것뿐이었어. 내 생일이 다가올 때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내 생일 선물이 뭘까 고민하고 웃으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광경. 내가 얼마나 그런 게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말을 건넸는데 남편은 밥만 계속 떠먹었어. 밥을 다 떠먹을 때까지 나는 남편의 숟가락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기다렸어. 아마 남편이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어. 혹은 웃으면서 그렇다고 할 거라고, 또는 알겠다고 할 거라고. 하지만 밥을 다 먹은 다음에야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 뭐라고 했냐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마음을 담아 말을 했는데 남편은 뭐도 들은 게 없었던 거야. 마치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정말 벙찼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일어섰어. 숟가락을 치우면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걸 참아야 했어. 정말 남편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어. 아마 또 모르겠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하는 거냐고 타박을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냐고. 남편이 밥상에서 일어난 후에 나는 혼자 부엌에 남겨졌어. 밥그릇을 치우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어. 우리는 정말 먼 거야. 같은 집에 살아도 정말 먼 거야. 나는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편은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른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된 거야. 마치 물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처럼. 언제 빠져나와야 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엔 이미 물에 잠긴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물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되던 해를 생각해봐. 그때 우리는 아직도 손을 잡고 다녔어. 거리를 걸을 때 남편이 먼저 내 손을 잡았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나는 그때 그 손의 온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손이 내게 준 모든 안정감을. 남편의 손은 크고 따뜻했어. 나는 그 손 속에서 정말 안전했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 같았어.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어. 하지만 지금은 어때?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걸어도 남편은
내 손을 잡지 않아. 때론 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마치 거슬리는 것처럼, 마치 내 손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15년 전에는 어땠나? 그때는 남편이 내 생일을 챙겨줬어. 정말 잘 챙겨줬어. 나를 깜짝 파티에 초대했어.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나를 축하해줬어. 그때 남편이 말한 거 있잖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고마워할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얼마나 한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들을 다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울었어. 기쁜 눈물로. 그때는 정말 내가 남편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그런데 지금 남편은 내 생일을 까먹어. 정말 작년 내 생일날 아침에 남편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딸이 전화해서 축하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생일이 오늘이라는 걸 깨달았어. 정말이야. 남편은 내 생일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봤어. 마치 평범한 하루인 것처럼. 내 생일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채로 내가 남편에게 물었어. 여보, 오늘이 뭔 날 같아?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응. 이렇게만 했어.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어. 오늘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 남편이야. 그렇네. 이렇게 했어. 이 한마디. 내 남편은 내 생일을 까먹고 있었어. 35년을 함께 살면서 내 생일 날짜를 까먹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말해줄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 딸이 저녁에 선물을 들고 왔고 우리 손주들이 케이크를 가져왔어. 손주들이 나를 안아주고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 그때는 좋았어. 정말 손주들의 따뜻한 포옹. 그게 나를 조금 위로했어. 하지만 남편은 밥 먹고 케이크를 한 조각 먹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갔어.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뭐였냐면 정말 깊은 외로움이었어. 내 가족이 다 옆에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꼈어. 왜냐면 내 가장이 나를 봐주지 않고 있었거든. 나이 60을 넘어서니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산 건가? 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관리해주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남편의 눈에 나는 보이지 않는 건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건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건가?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내 존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렸던 걸까? 마치 공기처럼, 마치 하루하루 당연히 숨을 쉬는 것처럼. 그래서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챙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 내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 우리들의 남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누구는 남편이 치매가 왔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초대하고 설레고 챙기는 그런 기분이 다시 온다고. 누구는 남편이 정년을 한 후에 자꾸 밖에만 다닌다고 했어. 집에 있으면 자기를 본다는 게 싫다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고. 누구는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고 했어. 정말이야. 60을 넘은 나이에 여전히 남편에게 맞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리고 나는 거기 비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니까 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위로를 받아. 하지만 나는 그 위로가 싫어. 정말 내가 더 못한 게 아니라는 위로가 싫어.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위로가 싫어. 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다시 보이고 싶은 거야.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고 싶은 거야. 내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느끼고 싶은 거야. 이게 너무 큰 바람인가? 이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인가? 이 아침이 며칠을 계속되고 있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돼.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계란찜을 만들고 국을 끓여. 남편은 나중에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아. 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어. 나는 남편 앞에서 웃어 보려고 해. 마치 뭐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서운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밥을 먹고 나서 밥상을 치울 때 나는 눈물을 흘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제도 그랬어. 어제 아침도 똑같았어. 나는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 남편의 계란찜, 미역국, 밥, 이 똑같은 메뉴를 계란을 깨면서 나는 생각했어. 이게 정말 내가 남은 시간에 할 일인가?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남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정말 내 남은 시간에 할 일인가? 나는 이제 60이야. 아직도 50년은 살 수도 있어. 50년을 더 이렇게 보낼 거야. 이렇게 혼자인 채로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어. 이 남자와 35년을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멀지? 왜 그는 나를 보지 않지? 왜 내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자기 어머니한테 나를 소개했어. 그때는 그 남편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었어.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앉혀놓고 발을 만져줬어. 내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밤을 새서라도 사다 줬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챙겨줬어. 그때는 내가 그 남편의 전부였어. 하지만 세월이 흘렀어. 몇십 년이 흘렀어. 그러면서 뭔가 변했어. 남편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우리 사이도 변했어.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몰랐어. 진짜.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남편과의 거리를 느낄 여유가 없었어. 아침에는 애들 밥을 챙겨야 했고, 낮에는 애들 세탁물을 빨아야 했고, 저녁에는 애들 숙제를 봐줘야 했고, 밤에는 애들이 자는지 들으려 했고, 그래서 남편이 나를 잊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정말 애들이 다 크고 나가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손주들이 오면 내가 손주들을 봐줘야 했고, 그래서 남편과 나눌 시간이 없었어.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커갔고 내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남편과 함께만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깨달았어. 우리 사이가 정말 멀어졌다는 걸.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는 걸.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 아이들이 아닌 다른 걸. 남편은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어. 나는 밥을 하고 세탁을 하고 집을 청소해. 그게 우리의 하루야.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침대에 누워. 나는 남편이 내 말을 걸기를 기다려. 하지만 남편은 자버려. 얼굴을 돌리고 자. 마치 내가 옆에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벽인 것처럼.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야. 이 남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야. 우리 모두 이제 정년을 앞둔 나이야. 아니, 정년이 이미 지난 나이야. 남편은 회사에서 은퇴했어. 나도 이제 할 일이 많지 않아. 우리는 이제 정말 남겨진 시간만 있어.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어.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을 혼자인 채로 보낼 거라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어. 남편이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이 느낌이 정말 매일 신문을 읽으면 장례식 소식이 있어. 이웃 누가 돌아갔다고. 그 나이는 대부분 내 나이 근처야. 때론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정말 두려워져.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 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내가 정말 혼자가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가면 남편이 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죽은 후에도 남편이 내 말을 듣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 뉘우쳐봐야 소용없지만 말이야. 나는 그때 이미 없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남편에게 해주지 못한 채로. 때론 내가 먼저 죽는 상황을 상상해봐. 내가 한밤중에 가슴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간다고 해. 남편이 택시를 타고 나를 데려다 준다고 해. 의사가 나한테 심장질환이 있다고 한다고 해. 그리고 몇 개월 정도만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해. 그럼 그때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때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마치 평소처럼 내 말을 듣지 않고 신문을 펼칠 것 같아. 내가 죽어가는 와중에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아. 또 다른 상황도 상상해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해. 뇌졸중으로. 밤에 자다가 남편을 한 번 안아주지 못한 채로, 남편을 한 번 더 봐주지 못한 채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하지 못한 채로.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슬퍼할까? 아니면 평소처럼 밥을 챙겨 먹을까? 아마 처음엔 그럼 누가 밥을 해주냐고 생각할 것 같아. 정말 남편에게 내가 죽으면 그런 밥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며칠 전 나는 깨달았어. 내가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만 있었다는 걸. 내가 계속 남편에게서 뭔가를 바라고만 있었다는 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내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서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걸. 가만,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그렇다면 이게 정말 남편 때문인가? 내가 남편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나? 남편이 내 사랑을 느끼지 못했나? 아니면 남편도 자기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 남편이 내 계란찜을 매일 먹는다는 것. 남편이 내가 준 옷을 매일 입는다는 것. 이게 남편의 사랑 표현인 건가? 남편이 내 음식에 의존한다는 게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의존은 사랑이 아니야. 필요는 존경이 아니야. 남편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남편이 나를 봐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밥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밥을 못 먹는 것. 이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야. 남편이 내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나와 함께 웃고 우는 것. 이게 사랑이야.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안 해. 정말. 그래서 나는 결국 깨달았어.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그건 남편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뜻이야. 남편이 나와의 시간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건 정말 아픈 진실이야. 정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봐. 내가 정말 남편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했나? 내가 정말 남편에게
내가 외로워한다고 말했나? 내가 정말 남편에게 나를 봐달라고 부탁했나? 아니다. 나는 계속 참기만 했어. 나는 계속 혼자 눈물을 흘렸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남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 내가 이렇게 외로워한다는 걸, 내가 이렇게 혼자라고 느낀다는 걸, 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하나? 계속 참고만 있다가 내 남은 여생을 다 버릴 건가? 아니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볼 건가? 아니면 내가 먼저 뭔가를 바꿀 건가?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깨달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내가 남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내가 바뀔 수는 있다는 걸. 내가 계단찜 만드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계란찜을 만들면서 느껴야 하는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내가 남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느껴야 하는 감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은 건 이거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특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더 그래. 우리 남편도 이제 60을 넘겼어. 남편이 여기서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이라는 거. 남편은 이미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일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이 혼자라는 느낌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하나? 가만, 내가 정말 혼자인가? 정말일까? 남편 외에도 내게 있는 게 있다. 내 친구들이 있다. 내 딸과 아들이 있다. 내 손주들이 있다. 내가 사는 이 동네에도 사람들이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도 있다. 내가 속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어.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남편이 내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 내가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 남편의 인정이 없어도 내 딸이 내 생일을 챙겨주잖아. 내 손주들이 나를 안아주잖아. 내 친구들이 내 말을 듣잖아. 내 교회 언니들이 내 얘기에 공감해주잖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혼자인 건 아니야. 단지 내 남편에게 그 감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다면 내 남은 여생이 정말 절망적인 건 아니라는 거. 단지 내 남편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뿐이라는 거. 하지만 내 인생이 남편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내 인생에는 남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해.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말을 멈춰야 하나? 아니야. 나는 계속 말을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비록 남편이 듣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는 건 남편이 듣기 위함만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말을 하는 건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나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내 생일을 까먹는다고 해서 내 생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내 생일은 여전히 의미 있는 날이야. 내 딸과 손주들이 축하해주는 날이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60년을 살아낸 날이야. 그래서 나는 내 생일을 내 방식대로 챙겨보려고 해.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케이크를 먹어보고, 내가 보고 싶던 영화를 봐보고, 내가 원하던 옷을 사보고, 내가 내 생일을 축하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다 보니 뭔가 달라져. 남편이 여전히 계란찜을 먹고,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지만 나는 더 이상 그걸 내 실패로 느끼지 않아. 그건 남편의 선택이고 남편의 삶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남편의 인정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낭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할 때도 내가 이 밥을 만든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남편이 나를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밥과 국과 찌개. 이건 사랑이야.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남편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는 거야.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방식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 남편도 어쩌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남편도 어쩌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도 남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걸.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야. 내가 계단찜을 만들 때 나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내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보기로 했어. 내가 밥상을 차릴 때도 나는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내가 이 밥상을 통해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기로 했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이제 남편을 보지 않기로 했어. 대신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는지를 느껴보기로 했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덜 서운해졌어. 내가 덜 외로워졌어. 내가 덜 혼자라고 느껴졌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남편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거든. 나는 이제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아주 작은 변화지만,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밥상을 차렸을 때 남편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혹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었어. 물론 한두 마디지만 물었어. 그리고 내가 대답을 할 때 남편이 신문을 펴지 않고 들었어. 정말 조금만. 하지만 들었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알아. 내가 먼저 바뀌니까 남편도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거. 내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남편도 자기 방식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알아. 나 혼자 이 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하지만 나 혼자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남편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말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내 생일을 까먹는다고 해서 내 생일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남편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봐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내 남은 여생이 혼자인 채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이제 없어.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내가 만든 밥을 먹고 내가 정한 생일을 축하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끔씩 남편이 내 말을 들으면 그건 보너스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야. 따라서 나는 이제 계란찜을 만들 거야. 아침마다. 내가 서운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밥상을 차릴 거야. 매일.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생일을 보낼 거야. 남편이 축하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조금 더 가까워지게 할 거라고 난 믿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